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전략기술 로드맵 자율주행차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또는 탑승자들의 조작이 없이 스스로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통신기술 등을 이용해서 주변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최근 글로벌 OEM 또는 자동차 부품사 등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기술적 난제가 있겠습니다만 머지않은 시대에 자율주행차는 곧 우리 주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2030년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와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 수소차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국 주요 도로에 4대 인프라를 완비했고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그 미래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2030년까지 전장 부품의 기업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전략을 보시면 내년 2022년을 자율주행차 또는 미래차의 대중화 원년을 삼고 있고 2025년까지 국내 미래차 중심의 사회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24년 또는 25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증을 이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 분석 쪽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전 세계의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 시장 규모는 이제 세계적으로 약 50조, 국내에서는 약 1조 원 가깝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21년 이후로 굉장히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단순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확보하는 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그 주요국 또는 주요 기술들, 그 주요 선진국사들의 기술 개발 그 동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해서 첫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동향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도로 인프라, 주변에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OEM들 또는 ICT 업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자율주행 기술 부문은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로보택시 또는 무인 운송차 또는 순찰차 등과 같이 기존의 운전자들이 직접 했던 일들을 무인화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대형 IT 업체인 바이두에서 아폴로라고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오픈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것 같이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상하이 등에서 소독제를 살포하는 소독차를 운행하는 시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부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센강 인근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해서 그 대중들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하고 있고요. 국내 한국에서는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등에서 앞으로 2, 3년 안에 로보택시 또는 이제 무인 순찰차 등과 같은 서비스를 운행할 것으로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도로 인프라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 여러 자율주행 기술들을 이제 각
그 선진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영되는 도로 환경 전반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나 혁신이 필요함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CITS 또는 나아가서 CAV, Connected Automated Vehicle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특히 인간과 같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정밀지도 같은 기술 또는 이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도로 인프라 또한 이제 확대되고 혁신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술을 그 회사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각 사에서 독립적인 이제 기술 개발 전담팀들을 꾸려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좀 더 자율주행 기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단독으로 개발하는 리스크나 또는 막대한 투자보다는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요 OEM들이나 주요 IT 기업들이 협력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타낸 것 같이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나 리스크들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전통 OEM들, 자동차 기업들과 보시는 것 같이 애플, 구글 또는 이제 그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과 합종 연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전략 로드맵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가지의 전략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드카 서비스,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자율주행 평가와 개발 장비, 자율주행 정밀지도,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고해상도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 이상 6가지의 전략 제품에서 총 46가지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중소기업 전략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술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제 상용화 또는 이제 사업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전략 제품과 핵심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넥티드카 서비스 부분입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현재 활발하게 중소, 중견 벤처기업들의 접근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입니다. 보신 것처럼 LTE 또는 5G 등과 같은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차 또는 일반 차가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과 연동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 개발 전략은 앞으로 이제 완성차가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그 소비자에게 이제 딜리버리 하는 형태에서, 앞으로는 수요자가 그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구독형 서비스, 계속 서비스를 이제 구독해서 월 정액료를 내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도출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기회들이 많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핵심 플레이어는 역시 전통의 OEM인 도요타, 현대 또는 이제 대형 IT 업체인 구글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영위하는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 제품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선정한 핵심 기술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특히 첫 번째 있는 차량용 커넥티드 디바이스,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차량 내의 인포테인먼트 기술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부분입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주요 센서인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센서들은 기술 개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센서들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약 200m 내외로 이제 한정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센서들은 이제 가시 영역,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차량 앞에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만 감지하기 때문에 앞에 대형 트럭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공률이 큰 곳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을 인지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의 감지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는 이제 자동차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주행 상황을 인지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도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플레이어는 전 세계 209개의 일반 지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히어 또는 CVTX, 그러니까 초고속 통신망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퀄컴 또는 이제 기간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도로 시스템 개발 자체를 개발하는 주체는 대부분 이제 공공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도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나 시설 또는 이제 기술들 같은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자율주행 평가와 개발 장비 부분입니다. 아마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시거나 이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상하고 계시지만, 국내는 상당히 선진국들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 플레이어는 독일의 라우트바흐 또는 메스웍스, 윈드리버 같은 곳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평가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어 평가, 개발, 디버깅 같은 장치들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은 자율주행 정밀지도 부분입니다. 앞에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자율주행 전밀지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량의 인지나 판단, 제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지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기존의 내비게이션과는 달리 도로의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 특히 정적 장애물, 동적 장애물, 정적 장애물 같은 경우는 도로의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동적 장애물 같은 경우는 차량 주변에 주행하는 여러 차량, 보행자, 자전거와 같은 장애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 지도 시스템은 도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보다 안전하고 확정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핵심 플레이어는 아래쪽에 나타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주요 기업들이 있고요. 정밀 지도 자체뿐만 아니라 정밀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 장비 또는 이제 고정밀 측이 정보 등과 같은 부분들도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의 인지와 판단 부분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전략 제품처럼 자율주행 인지와 판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됨으로 해서 과거에 비해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시뮬레이션 환경, 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한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 상황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에서 대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OEM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IT 기업들과 활발하게 이제 연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핵심 기술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기술 자체는 사실 대형 테크 컴퍼니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러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행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장비 또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테크 컴퍼니와 함께 국내 중소중견 벤처기업들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해상도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 부분입니다. 사실 레이더 기술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차량에 적용되어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품에 대한 안정화나 양산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차량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대한 주파수 범위를 넓혀주고, 또는 이제 무선 출력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기존에 비해서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레이더 기술을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레이더가
송신된 전파가 반사되어 온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 또는 이제 상대 속도 정도를 감지하였다면, 현재 레이더는 거리, 높이, 깊이, 속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이제 4D형 레이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더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단점, 또는 고속이나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신뢰성이 좀 약화되는 라이다의 단점을 모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레이더라고 인정받고 있고요. 국내 대표 부품사 또는 해외 보시나 컨티넨탈과 같은 기업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선정한 핵심 기술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비해서 훨씬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고해상도 레이더의 인지 성능과, 그다음에 차량에 여러 가지 레이더를 사용했을 때 이 레이더 간의 신호 간섭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지 기술, 또는 레이더와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 평가 장비, 그리고 레이더에서 출력되는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기술들이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 자율주행차 부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